안녕하세요. DTS 한국기술지원 엔지니어 이수민입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스의 디지털 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저번 시간의 내용을 간단히 되짚어 볼게요. 자, 복습해 보겠습니다. 복습맨. 저번 시간에 이제 샘플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스는 디지털 처리를 하는 ADC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ADC는 센서 신호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도록 샘플링을 한다고 했고, 또한 이 샘플링이라는 개념이 1초마다 가지고 오는 데이터 개수를 의미하고, 샘플링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샘플링의 단위는 sample per second의 약자인 SPS를 사용한다고 했고요. 적절한 샘플링으로 센서 신호를 왜곡 없이 최대한 비슷하게 가지고 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과도한 샘플링은 데이터 부하를 일으키고 또 비효율적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ESPS, 또 10SPS, 그 다음에 100SPS에 따라서 디지털 처리된 신호가 어떻게 표시되는지를 보았고, SPS가 커질수록 원래 센서의 신호와 상당히 유사해진다고 배웠죠. 자, 그럼 오늘의 대망의 마지막인 양자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양자화, 퀀타이제이션. 다스의 데이터 처리 과정을 볼게요. 그동안 정말 많이 봐왔죠. 센서에 신호가 들어오면 신호 처리 과정을 하고 또 디지털 처리를 하는데, 디지털 처리는 샘플링, 양자화, 부호화가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오늘 양자화입니다. 마지막에 짧게 부호화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호화는 샘플링, 양자화에 비해서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샘플링, 양자화 이 두 개념만 확실히 알고 있어도 디지털 처리는 이해하는데 문제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센서 신호는 자연의 신호다. 그리고 연속적이다. 그리고 다스에서 처리하는 신호는 기계적인 신호고 불연속적이라고 했었죠. 불연속성, 그 개념을 잘 가지고 다음으로 가볼게요. 디지털 처리는 샘플링과 양자화가 있는데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무엇에 대한 불연속성을 지느냐가 차이입니다. 자, 저를 좀 없애고. 자, 우리가 센서의 신호를 표현하려면 시간에 대한 크기의 그래프로 나타내죠. 이때 샘플링은 저번 시간에도 봤듯이 시간에 대해서 1초에 몇 개를 가지고 오느냐의 의미고, 시간에 대한 불연속성을 나타내요. 그리고 양자화는 크기에 대한 불연속성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샘플링은 일정한 시간마다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시간 쪼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일정한 시간마다. 그리고 양자화의 경우 신호의 크기를 쪼갠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디지털 처리의 핵심인 ADC 소자가 있고, 이것은 샘플링과 양자화를 모두 작업합니다. 그래서 ADC는 얼마나 빠르게 측정할 수 있는가와 그리고 얼마나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로 나눠지고요. 빠르기와 관련된 것은 샘플링, 그리고 이 정밀화와 관련된 것을 양자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샘플링은 우리가 알다시피 샘플링 레이트라고 표현했고, 단위는 SPS라고 했었죠. 그리고 양자화는 레졸루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단위는 비트를 씁니다. 이게 정확히 비트는 카운트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비트와 카운트가 뭔지는 조금 뒤에서 알아볼게요. 그래서 전 시간에 샘플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비유를, 샘플링을 스탑워치로 비유했죠. 스탑워치가 일정 시간마다 울리니까 샘플링에 비유할 수 있고, 그러면 양자화는 자에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비유를 잘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자가 얼마나 정확하냐, 결국 자가 정밀한 자일수록 분해능이 뛰어나겠죠. 그 분해능은 영어로 레졸루션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그 분해능을 비트로 표현합니다. 단위를 카운트해요. 비트가 단위가 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양자화는 분해능, 레졸루션,
그리고 그것을 수치화할 때는 비트로 표현한다. 일단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트를 저는 자로 비유해서 설명해 볼게요. 2비트의 자는 1cm 간격으로 측정이 가능한 자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럼 3비트의 자는 0.5cm 간격으로 측정이 가능한 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비트의 자는 0.1cm 간격으로 측정이 가능한 자라고 비유해 볼 수 있어요. 자, 비트가 클수록 자의 눈금이 정밀해지고, 결국 비트가 클수록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고, 정밀하게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정확하게도 측정이 가능하다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물고기를 우리가 측정한다고 해볼게요. 자, 2비트의 자로 측정할 때 물고기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2cm가 됩니다. 눈으로 보니까 2.7cm가 될 것 같은데 왜 2cm라고 하지? 자, 여러분이 눈으로 재는 게 아니고 자가 표현할 수 있는 길이로 재는 거예요. 지금 2비트 자는 1cm로 밖에 측정을 못하죠. 그래서 2cm인 거고요. 그러면 3cm 아닌가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제가 하나의 규칙을 말씀드릴게요. 컴퓨터 세계의 규칙, 양자화의 규칙입니다. 자, 양자화의 세계에서는 반올림이 아니라 내림이에요. 따라서 1cm 간격의 자의 경우에는 물고기 크기가 3cm를 넘기 전까진 컴퓨터는 2cm로 인식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2.1cm 얘는 2cm로 인식을 하고요. 2.5cm도 2cm로 인식을 해요. 그 다음에 2.9cm도 2cm. 자, 3.1cm가 되어야 드디어 3cm를 넘었죠. 그래서 3cm라고 인식을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1.92345678cm. 자, 이 경우에는 2cm가 아니라 내림이라고 했죠. 그래서 1cm입니다. 이게 컴퓨터의 세계예요. 자, 그래서 다시 2비트의 자로 측정할 때 저 물고기는 3cm가 아니라 2cm가 되는 거죠. 그럼 3비트의 자로 볼게요. 0.5cm 간격으로 측정이 가능하죠, 이때. 그래서 물고기의 크기가 이번엔 2.5cm가 됩니다. 여전히 3cm가 안 되니까 2.5cm가 맞아요. 자, 4비트의 자로 측정할 땐 0.1cm 간격, 진짜 정밀하게 측정이 가능하죠. 비로소 물고기의 크기가 2.8cm가 측정이 되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아주 정확한 물고기의 크기가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비트 분해능이 증가할수록 정밀하게 측정이 가능해진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양자화 처리에서 비트가 높을수록 정밀하게 측정이 가능해진다. 자, 앞서 분해능의 단위가 비트라고 했죠. 그리고 그 비트를 카운트라고 표현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표현되는지 간단히 볼게요. 자, 2비트는 2의 2승 4죠. 그래서 4 카운트입니다. 카운트가 개수라는 뜻이에요. 좀 이따가 더 자세히 제가 설명드리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3비트는 2의 3승, 자, 8 카운트입니다. 8개. 마찬가지로 4비트는 2의 4승 16 카운트입니다. 16개. 자, 그 카운트가 뭐냐? 카운트라는 거는 결국 크기를 몇 개로 쪼개느냐를 표현해줘요. 그래서 4비트의 경우엔 전체 측정 크기를 16개로 나눠서 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2비트인 경우를 볼게요. 2비트는 4카운트. 자, 이 그래프를 보면 크기가 지금 플러스 1.5부터 마이너스 1.5까지를 측정할 수 있는 크기인데, 이 사이를 4구간으로 쪼갠다는 거예요. 2비트가. 그리고 3비트의 경우엔 플러스 1.5부터 마이너스 1.5 사이를 2의 3승 8개 8구간으로 쪼개는 거죠. 8 카운트. 그 다음에 4비트인 경우엔 그 1.5부터 마이너스 1.5 사이를 2의 4승 16 카운트, 즉 16개의 구간으로 쪼개는 겁니다. 자, 그럼 2비트의 분해능을 가진 ADC가 10 SPS, 즉 1초에 1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경우를 볼게요. 자, 아래 그래프는 1초에 사인 하나가 지금 그려져 있는 거예요. 즉 10 SPS니까 0.1초에 데이터 하나씩 받아오는 거죠. 자, 처음 0.1초 데이터를 받아왔는데, 지금 저 검은색, 흰색, 저 검은색 보세요. 0.1초 데이터를 받아왔는데 2비트의 자로 보니까 0과 0.75의 사이에 있죠. 그러면
자, 크기가 이거 0.75 아닌가 싶죠. 하지만 컴퓨터의 세계는 뭐다? 내림입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0.75가 아니라 0이 돼버려요. 여러분은 납득하기가 쉽겠지만 이게 컴퓨터의 세계입니다. 크기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2비트를 자로 측정하면은 얘는 0.75 크기가 아니라 얘는 그냥 0으로 측정되는 거예요. 크기가 없는 걸로 측정이 돼버리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10개를 쫙 그려보니까 다음과 같이 그려집니다. 원래 신호와 비교하면 많이 이상하죠? 이제 3비트의 분해능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아까 2비트보다는 어때요? 좀 더 원래 신호에 가까워졌죠? 예, 그치만 좀 뭔가 그래도 이상하죠? 자, 마지막으로 4비트의 분해능으로 그려볼게요. 자, 보세요. 원래 신호와 진짜 많이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비트가 높아질수록 분해능이 커지니까 자가 정밀해지고 결국에는 정확한 측정이 가능해져서 원래의 신호에 가깝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각각의 비트별로 그린 것을 다시 한번 볼게요. 양자화에서는 비트가 큰 게 정말 중요해요. 다만 이제 여러분은 큰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실제로 최근에 ADC는 12비트, 뭐 16비트, 24비트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샘플링, 그쵸? 샘플링 여러분들 설정하죠? 샘플링만 제대로 된다면 정확한 센서 신호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양자화가 어떠한 개념인지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 원리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비트가 높을수록 원래 신호에 정확하게 그려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양자화가 높을수록 어떻게 된다? 측정 데이터가 정확해진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양자화는 크기에 대한 불륜 속성이에요. 샘플링은 시간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양자화가 클수록 센서 신호를 왜곡 없이 최대한 비슷하게 가지고 올 수 있고, 양자화는 큰 값이어도 샘플링이랑 달라요. 큰 값이어도 데이터 부하가 일어나진 않아요. 이건 샘플링이랑 다르죠? 샘플링은 너무 크게 잡으면 데이터 부하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예, 그 전 시간 강의를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그래서 비효율적이지만 양자화는 클수록 좋습니다. 예, 대신에 이제 그 ADC 소자의 가격이 비싸지겠죠. 예, 그런 차이가 있다. 자, 그래서 비트가 클수록 좋다. 자, 그러면 이제 부호화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부호화는 이제 샘플링과 양자화를 거쳐서 센서 신호를 디지털 처리한 후 하는 과정이에요. 볼게요.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갖고 아까 우리가 샘플링을 10fps로 하고 양자화를 4비트로 한 경우를 볼게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이제 데이터를 얻으면서 값을 가지고 오겠죠. 10개의 값을 지금 여기 보면 뭐 0.5625, 0.9375 쭉쭉쭉 해가지고 1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자, 이 값을 표로 표현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샘플링 하니까 0.1초마다 데이터 가져왔으니까 0.1초마다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 그 값들을 양자화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10개의 값을 가지고 오죠. 자, 컴퓨터가 해당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얻은 데이터를 정리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컴퓨터는 0과 1 이 두 가지 숫자로만 이해합니다. 이진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얻은 데이터를 부호화라는 작업을 해서 정리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표를 보면은 막 0000 막 엄청 막 010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를 이제 뭐 I222754라는 방식으로 부호화한 겁니다. 저거는 예를 하나 든 거예요. 부호화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렇게 측정한 데이터를 차곡차곡 부호화해서 쌓아놔요. 그래서 나중에 컴퓨터가 이 데이터를 받아서 우리가 지금 PPT 화면에서 그래프 그렸듯이 컴퓨터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던지 아니면은 데이터를 분석을 해줍니다. 예, 뭐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해주는 거고요. 예, 이진법이 뭐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컴퓨터를 우리가 원리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예, 부호화라는 거는 결국엔 컴퓨터가 얻은 데이터를 알아들을 수 있게 변환해주는 어떤 과정이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디지털화해서 측정된 값을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진법으로 변환한다. 이게 부호화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디지털 처리 과정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했습니다. 다스의 디지털 처리 과정은 샘플링, 양자와 부호화 과정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샘플링은 시간에 대한 불용석성이다, 단위는 SPS. 양자화는 크기에 대한 불용석성이다, 단위는 비트. 자, 비트를 좀 더 자세하게 카운트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고, 샘플링은 너무 적지도 크지도 않은 적절한 값으로 설정해야지 데이터 부하가 안 일어난다고 그랬죠. 네, 양자화는 큰 값일수록 좋고, 크면 소자가 비싸지는 경우가 있고, 자, 부호화는 컴퓨터의 디지털 연산 및 저장을 위한 작업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디지털 처리에 대해서 샘플링, 양자와 부호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제 다스의 디지털 처리에 대해서 거의 마스터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거의 전문가가 되신 거예요. 물론 이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뭐 다스를 직접 제작하거나 뭐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게 아니라면 이 정도만 하셔도 정말 충분해요. 지금 이 정도만 아셔도 나중에 뭐 다스든 뭐 다큐든 다우든 데이터 로거든 우리가 구매하기 위해서 데이터 시트 사양서를 보잖아요. 그 사양에 대해서 볼 때에 많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뭘 같이 공부를 할까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센서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할까 하다가 다스의 데이터 처리 과정 중에 우리가 디지털 처리를 했지만 요 앞에 신호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안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신호 처리 과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 그림에 신호 복원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뭐 신호 처리하고 디지털 처리하면 아까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 저장이 된다고 했죠. 그거를 다시 컴퓨터에서 그려내는 작업이라서 뭐 딱히 중요한 건 아니고요. 신호 처리 과정은 이 센서를 통해서 신호가 들어오면 그거를 디지털 처리하기 전에 해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센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기 전에 이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저는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